그러면은 말 그대로 언론 장악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쟤네들이 볼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예.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은 뭐 아주 간단하게 사기업이니까요. 네. 네, 통신 기업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 극우 유튜버들이 이동관하고 같이 만났는지.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 그 유튜브 그 계정 정지되고 이런 게 있는데 수익 정지되고 이러는데 풀어달라고 그러고 뭐 당연히 풀어달라고. 그게 돈인데. 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 같은 데는 없애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일이나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그 말도 나오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악질이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지금 손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이제 좀씩 커지냐면 통상 언론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기사를 자기들이 쓰다가 선거철이 되면 갑자기 큰 언론사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심의와 선거에서의 기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해서 잘못하면 걸려들면 선거법 위반은 큽니다. 그러니까요. 또 바로 조치가 되고. 그러니까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기사를 살짝 큰 언론사를 보고 씁니다. 저 언론사가 이 정도 스탠스를 취하면 우리는 조금만 더 가든지 조금 덜 가든지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찬찬히.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KBS, MBC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5개를 다 묶어가지고 어차피 다 한 편이라 그러면 심각하고 그나마 MBC가 이쪽에 좀 와 있다 그러면 뭐 조금은 기댈 데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대는 유튜브 세상이지만 선거 때 되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심의에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 유튜브도 위험하니까 유튜브는 그때 큰 언론사의 뉴스를 베끼는 정도에서 계속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함부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고 베끼는 큰 언론사가 남아있는 것들이 또 어차피 거기니까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언론사들의 어떤 그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뭐 100대 1이라는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450개 대 5개의 어떤 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100대 1의 운동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면 방송을 담당하니까 KBS, MBC를 못 살게 굴겠네가 아닙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사람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 장관이 걸리적거리는 평론가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게 다 어떤 교수는 말이야 자꾸 어디에 가서 쓴소리 하던데 라고 하면 그 교수, 문화인, 예술인들을 갖다가 다 잡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그게 다 길이 있었네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막가파 정권이기 때문에 배는 것도 없고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저항과 반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항과 반발은 결국 지식인하고 시민사회단체 세력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걸 누르려면 재정기획부,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산을 확 깎아버리거나 지원금을 확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조례 등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아예 없애버리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드니까 KBS, MBC의 연대투쟁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선거철에 잘못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국가 예산 지원받는 단체들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이쪽에는 각종 기재부라든가 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라든가 뭔가 이때 돈으로 또 관장하거나 허가 인가로 관장할 수 있는 또 기관들이 또 나서고 해서 쫙 달라붙어 가지고 거대한 선단을 구성하는 거죠. 함대를 구성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깝깝합니다. 다수당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정권에 이제 그 상륙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진짜 희망이 있나요, 언론에? 모르겠습니다. 뭐 당대표는 단식하는데 거기서도 단식을 놓고도 뭐 별로 이렇게 협조하는 분위기가 세지도 않고 민주당을 어디까지 이게 좀 믿고 밀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든 아니면 올바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로 테스트하거나 저울로 재는 게 아니다. 네, 네, 그 조금은 네. 달라도 네, 어떤 건 맞습니다. 흙탕물이고 어떤 거는 맑은 물일 수도 있지만 강물은 함께 흘러가는 것이 정의지. 네, 네. 꼭 정의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미 뭐 팬덤이다, 수박이다, 그다음에 뭐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를 안타까워하는 세력과 그걸 또 틱틱거리고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제1야당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정의당은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지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의당은 거의 고민입니다. 수명을 다한 것 같은데 한국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그만큼 힘들어 쓰러지면 쓰러졌다가 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쓰러질 듯 말 듯 이럴 때가 답답해 보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분위기는 또 들어보니 이재명을 어떻게든 제끼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소망은 자기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체제에서는 잘못하면 뭐 계속 띡띡거리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잠잠 삼선도 있다면서요? 네, 잠잠 삼선이요. 잠잠 삼선. 가만히 있으면 삼선은 삼선을 한다. 그러니까 그 고참 국회의원이 초선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거래요. 딱 들어오면 야, 잠잠 삼선이야, 이렇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무튼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건 쓰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또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나오든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 아니면 그래도 양심적이고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분위기에서 될까요? 검찰들로 줄 세우고 있다는데. 그래서 네? 한 60명이 대기 중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권자들께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산도 좀 돌려보고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오랜 당원이라고 이런 분들을 이제 가끔씩 만나봐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몰라. 너무 몰라요. 이 민주당 판과 이 정치판을 몰라. 민주당이면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민주당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거 한 20-30년씩 민주당 하신 분들이래요. 와,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모르는구나. 예. 이 정치라고 하는 판을 너무 모르고 정치인들을 너무 모르는구나. 좋은 분들은 이재명 지지하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죽어나가도 솔직히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안 그래도 윤석열이 눈에 가시가 이재명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야,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저 양반이 기득권하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기득권에 의해서 저렇게 누구처럼 밟혀가는구나. 이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지만 언론이 전혀 재구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는 치르셔야 될 거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더 철저한 준비와 뭐 여러분대로 단결과 연대 같은 것들이 이제 야권 진영에서는 필요하실 텐데 그건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시민사회도 뭐 줄줄이 흩어져 있고 아까 이제 앞에 방송하셨던 강민정 의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이렇게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면 저도 답답해요. 근데 여당은 여당대로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 그 전환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와 제대로 된 정책 비전이 안 나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물론 힘을 모아서 정권을 갖다 좀 집권을 늘려가는 거는 뭐 어느 정당이나 다 하는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국가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만큼은